안녕하세요.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고 흥청망청 거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기에는 돈이 매우 부족합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미래는 일본 직장인들입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떠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세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30만엔 월급을 받으면 한 8, 9만엔이 세금입니다. 아니 300만원 월급 받는데 90만원이 세금이라고? 실수령액이 한 210만원 조금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본 직장인들의 씀씀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일본인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혼자서 먹는 건 그냥 당연한 모습이 됐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앉아서 혼자서 자기 도시락 꺼내가지고 먹는 모습들이 그냥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먹는 걸 창피해하거나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내가 살게 이런 말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더치페이 자기가 먹는 거는 자기가 사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외식을 하면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진짜 굶어야 되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푼돈을 아끼는 겁니다. 이제 한국인들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는 한국 직장인들도 값싼 메뉴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법카로 여유 부리면서 비싼 음식 먹는 일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월급 받아도 쓸 것 많고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 지출 항목을 다 따져보고 전부 다 아끼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비슷한 모습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큰마켓 이용하고 최대한 싼 거 찾고 행사 품목을 골라서 진행되라는 거죠. 이번에 많은 직장인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삶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좀 개선시켜 보겠다고 주식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많이 했죠. 근데 그 때문에 많이 돈을 잃었을 겁니다. 빌린 것 때문에 빚낸 것 때문에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그 이자 내느라고 더 허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삶의 동력, 의욕은 안 생기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은 더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아마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진짜 불황 때문에 굶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골방에서 그냥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제는 함부로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도 하기 어렵죠. 투잡쓰리잡 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 시대인 거죠. N 잡느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생활비 보충하려고 주말이고 저녁이고 가리지 않고 더 일하는 모습인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난은 일상으로 삼고 적응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재테크에 쉽게 빠지면 돈 잃는 일만 생기는 거지. 돈 버는 일은 잘 없더라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 갖고 좀 더 열심히 일할 방안을 세워야겠죠. 그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만의 돌파구를 갖추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돌파구가 생기는 거죠. 자기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려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서 괜찮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 우울해지는 거죠. 젊을 때는 왕성하게 움직여서 뭔가를 한다지만 나이가 들어서 뭘 합니까? 나이 들어서는 겨우 용돈벌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들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건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한창 때 충동적으로 너무 모험을 하면 그 때문에 빚을 덜컥 지게 되면 그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면서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차고 넘칩니다. 남의 등에 칼 꽂고 강탈해 가려고 혈안인 악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번듯한 옷에 화려한 화술에 남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을 하고 나타났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먹잇감을 잘 찾아냅니다.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남의 불행을 엿듣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속내를 틀어놓는 이가 있으면 그든 그냥 그놈들의 모잇감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낚이면 인생이 파탄납니다. 저는 제 친구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되게 잘 살았고 사업을 왕성하게 했어요. 자기 삼촌이, 그러니까 엄마의 남동생이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1990년 초반에 IMF 전에 현금 4억을 들고 나른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집이 이제 기울어졌죠. 이제 자기 아버지도 자기 어머니도 그 쇼크로 좀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다는 거죠. 왜냐? 자기 아버지는 처남이 그렇게 사업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야반도주하니까는 충격을 먹은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의 친동생이 자기 부부에게 그런 폐악질을 하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에 남편을 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참 사람이라는 존재를 참 믿기 어렵다라는 걸 뼈저리게 이제 느낀 거죠. 이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착실히 살아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면 이렇게도 몰러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참 영화나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촉박하고 무섭더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겪게 될 일들,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까요? 무섭죠? 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입꾼들한테는 내일이 없죠.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없죠. 잘 될 거라고 긍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긍정의 얘기로 다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죠. 생각지도 못한 충격들, 어려움들, 곤란 이런 것들이 항상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지내야 될까? 그런 고민, 그리고 그런 대비,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갖추고 대비하는 것들은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악의 최악을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을 지키고 가난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